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온 세상이 아파할 때에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온 세상이 아파할 때에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안녕하세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몸에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영양제와 음식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분이 이제 우리 음식에 대해서 또 영양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먹는 어떤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이제 봄이 무르익었고, 지난달에는 제가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보니까 도다리 쑥국 이렇게 써붙인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도다리 쑥국이 이제 봄에 많이 먹는 또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철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똑같은 식재료인데 제철 음식을 먹으면 더 몸에 좋은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과실이나 열매나 과일과 채소들은 다 자기만의 계절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근데 네. 하우스에서 그렇죠. 철없이 나오는 과일들이 많던데. 네, 온실 속에서 하우스에서 나온 것들은 아무래도 좀 향이 약해요. 제가 어렸을 때 맡았던 과일이나 채소의 향보다 요즘에 좀 편안하게 나온 길러진 채소나 과일들은 좀 그만큼 향기 물질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계절에 알맞은 속도나 자기 시간에 맞게 성숙하고 무르익은 과일이나 열매가 그에 맞는 그 영양소도 있고 또 그에 걸맞는 맛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식이라든지 자연산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만큼 토양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충실히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아무 철에나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자연의 그 햇살이나 바람이나 그 온도나 이런 거 맞춰서 거기에 맞게 그때 나온 음식들이 정말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도.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맘때 봄철 최고의 건강 음식은 무엇인지 좀 각각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그러면 우리 약사님께서. 저는 봄에 나오는 나물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봄이면 꼭 찾아서 먹는 음식은 냉이. 향이 너무 좋죠. 달래냉이 쓴박이 우리 동요에 나오는 봄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맘때가 되면 봄이 되면 냉이 된장국 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이게 음식에는 어떤 추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냉이를 한 숟가락을 된장국을 떠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봄이 왔구나 네, 그렇죠.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봄만 되면 꼭 찾습니다. 직접 요리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해요. 네. 냉이로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실 때는 사실 이제 냉이가 그런 향을 내는 게 애초에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향을 만든 것도 있는데요. 그런 채소들 향을 내실 때 손질을 하신 다음에 바로 국을 끓이지 마시고 살짝 좀 향이 피어나도록 기다렸다가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떠세요? 어떤 봄철에는 어떤 음식을? 사실 봄에 나오는 나물들은 뭐 하나를 꼽기가 아까울 정도로 두루두루 뭐 두릅은 두릅대로 말씀하신 냉이는 냉이대로 다 되게 미묘한 향과 맛과 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영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게 된 그 미나리를 네. 꼽고 싶어요. 근데 이 미나리에는 뭐 향도 특별하고 좋지만 칼륨이랑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뭐 대변이나 소변으로 노폐물을 많이 배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또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호흡기가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미나리를 좀 챙겨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중금속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도 해요. 또 육류라든지 해산물 많이 챙겨서 드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미나리를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보통 나물하면 어쨌든 봄나물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계절에는 그럼 나물이 별로 안 나나요? 왜 봄나물을 이야기 주로 하죠? 봄에는 아무래도 척박한 겨울, 춥고 네. 막 험난한 겨울에 땅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축된 에너지가 뭐 새싹이나 잎으로 표현이 되는 거를 우리가 그 에너지를 오롯이 가져다가 통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에 좀 움츠려 있던 기운들을 좀 깨워주기도 하고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먹는 그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깨어나면서 다양해지기 때문에 갖가지 음식들하고 어우러져 먹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사님 이제 저번 시간 때 요리를 되게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봄나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약사님만의 경기 남부식 요리가 하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는 게 용인에 살거든요. 근데 용인식 하면 너무 좀 없어 보여서 경기 남부식 요리를 제가 이제 본인이 직접 이름을 붙이셨군요. 네.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이름이 너무 멋있다고 다들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경기 남부식 요리의 창시자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먹냐면요. 봄나물 마음에 드는 거를 사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집에서 그거를 가지고 나물 해먹는 건 이제 워낙 전통적이고 아주 훌륭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올리브유하고 나물을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그 나물 그리고 이제 잣 뭐 이런 거 좀 넣어가지고 갈아서 페스토를 봄나물 페스토를 만들어가지고 봄나물 페스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원래는 보통 우리가 페스토라고 하면 바질 페스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바질 대신에 이제 그거를 봄나물 가지고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파스타를 이제 삶아서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제 바질 페스토로 파스타를 먹는 대신에 봄나물 파스타.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파스타 요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런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냥 바질 대신에 봄나물 넣었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는데요. 봄나물을 가지고도 와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그 향을 즐기기에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꼭 해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그 김 교수님은 또 요리 연구가이시기도 하니까 오늘 직접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봄나물이나 야채를 이용한 뭐 준비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 거는 좀 응용할 수 있는 그 샐러드 소스 그 공식이에요. 일단 좀 활용도가 높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 자, 그러면 재료를 좀 갖다 놓고 계속 이어갈까요? 네. 네, 이제 준비가 됐는데 뭐 음식 재료보다는 뭔가 병만 나와 있는데 교수님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이블 위에 주로 샐러드를 꼭 같이 드시라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뭐
테이블에 꽃을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쁜 샐러드가 있으면 센터피스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또 만들기가 어렵지도 않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해요. 네. 근데 샐러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드레싱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드레싱을 먼저 섞어두시면 아무래도 그 재료들끼리 어우러져서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거든요. 샐러드야 뭐 야채 가게 가서 사오면 되는 거고 네. 이제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드레싱을 이제 만드는 법을 공식 그 비율을 알려드리려고 비율을요? 해요. 그러면 네. 두루두루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소스를 섞으실 때도 뭐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그런 향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오일하고 식초하고 섞이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풍미를 위해서 미리 섞어두시는 게 샐러드 드레싱을 맛있게 드시는 비결이고요. 네. 일단 공식을 알려드리다 보면은 식초랑 설탕, 오일, 소금 등이 기본 오일 베이스 드레싱에 들어가는데 1.5대 1대 3이에요. 양식 베이스로 하실 때 요세 가지가 식초, 설탕, 오일을 하고 뭐 주로 후추, 사용하는 소금 정도가 거고. 들어가요. 이걸 내가 한식 식재료, 뭐 아까 말씀하신 봄나물을 가지고 샐러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식초를 뭐 사과 식초, 양조 식초, 또 현미 식초 활용하시면 되고 설탕을 쓰셔도 되는데 매실청이나 생강청, 뭐 대추청, 대청, 뭐 감귤청 단맛을 나는 다양한 소스가 다른 있군요. 식재료를 넣고 빼고 그리고 오일도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 소금, 후추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비율을 1.5대 1대 3의 비율만 지키신다면 근데 이것도 섞으실 때 그 순서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가루끼리 섞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소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또 다른 뭐 가루들을 섞을 때가 있잖아요. 가루들을 섞고 그 다음에 향채라든지 액체를 섞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초랑 오일 순서거든요. 이게 지금 재료가 없고 소스만 있어서 한번 맛을 좀 보시겠어요? 황금 비율. 네, 황금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 소스도 뿌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 단단한 채소나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식탁에 내기 한 30분 전에 뿌려두셔도 되는데 연한 채소들은 너무 미리 뿌리면 숨이 다 죽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스푼을 드릴게요. 이렇게 맛있어야 될 텐데 소스. 경기 남부식 요리 창시자께 드리니까 떨리네요. 맛있다. 오, 괜찮아요? 맛있어요. 되게 달달하면서도 새콤하고. 맞아요. 그럼 이거 봄나물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네, 봄나물이랑 연한 채소랑 같이 해가지고 드셔도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뭐 데치는 게 브로콜리나 많아서. 뭐 네, 브로콜리는 토마토. 살짝 찌시면 되고 미나리는 뭐 생으로 넣으셔도 되고 저 이것만 먹을 수 있을까요? 맛있어요. 빵 찍어 드셔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일 들어간 샐러드 소스랑 같이 드시면 좋은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당근이라든지 파프리카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채소들 같은 경우에 올리브오일에 물론 올레인산이나 불포화지방산 같이 몸에 좋은 뭐 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일과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배가 되는 채소나 과일들과 함께 드시면 훨씬 이제 몸에 흡수율도 높고 영양소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싱을 이렇게 만들어서 응용하시면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야채 자체의 맛도 있지만 이제 이 드레싱을 얹음으로써 더 이제 맛이 배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영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드레싱 자체가 주는 영양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기도 하고 뭐 식초에는 뭐 구연산이라든지 피로를 좀 해소시켜주는 물질이 많이 있기도 하고. 이게 일단 드레싱 없이 그냥 야채를 먹으면 그 야채 그러니까 채소가 사실 물이잖아요. 그 95% 이상의 물인데도 입에 넣고 씹을 때
뭔가 막 수분이 많은 느낌이 안 들고 막 억센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드레싱의 두 가지가 하나는 식초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올리브유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식초가 침을 더 분비를 자극을 하고 또 올리브유가 미끄러우니까 입안에서 그냥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넣고 씹을 때하고 이 드레싱을 얹어서 이제 같이 먹었을 때하고 침이 분비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드실 때 더 신선하고 아삭아삭하면서 이렇게 그 수분이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덕분에 비록 소스이지만 잘 맛보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먹고 또 소화시키고 내 장에서 이렇게 배설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최근 이제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건강과 유산균의 관계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약사님,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유산균을 섭취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균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한 제일 유명한 분은 이제 노벨상 수상자였던 메치니코프라는 박사님인데요. 이제 그때는 유산이라는 게 젖산이거든요. 이제 우유에 이 유산균이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을 먹고 나가지고 이제 뱉어내는 물질이 유산 또는 젖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유산, 젖산 이것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몸에 유익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몸에 유익한 균들이 장에 가서 사람의 건강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더 넓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요. 일단은 워낙 여러 방송에서 그런 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뭘 좀 챙겨 먹어야 되지 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연구하는 분들도 어딜 가서 이걸 찾아가지고 오냐면요. 서구식 식생활을 하는 분들의 장에는 이런 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 남미, 브라질, 뭐 아마존의 저 숲속 아니면 아프리카의 원시인처럼 생활하는 부족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장에서 균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식생활 자체가 다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야생의권들을 먹게 되기 때문에 장에 있는 균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예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똑같이 비가 와도요. 똑같이 비가 오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도 숲에 나무가 한 가지만 있으면 제일 취약하고요. 나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생물 종으로 이게 숲이 이루어져 있으면 더 취약하지 않고 저항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 속의 건강도 그런 유익한 다양한 균들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제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워낙 들어오는 음식 자체가 어떤 그런 다양한 균들의 먹이가 되는 걸 안 넣어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강에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요새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제일 역시 이제 중심을 두고 바꿔 나가셔야 되는 거는 식생활에서 그런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 몸, 그러니까 장 안에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는데 그 숫자가 뭐 조 단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될 만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인가요? 그 유익균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일단 우리 먹는 김치 뭐 이런 것도 그 안에 유산균이 많다는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좋은 음식 중에 하나는요. 드셨는데 방귀가 자꾸 나온다. 그럼 이게 사실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먹고 나가지고 장까지 내려갔을 때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먹이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발효가 일어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방귀를 뀌는 건 불편하지만 장에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다만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해서 또 너무 그런 발효가 잘 되는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렇죠. 가스가 차면 답답하고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스가 차는 것 같고 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밤에 또 숙면을 취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정도로 골라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보통은 이제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걸 드셔야 되는데 곡물 중에서는 뭐 귀리, 보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통밀이라든지 통곡물이 그런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봄철에 봄나물 같은 것들 이런 걸 드시면 물론 이제 적당히 드셔야죠. 근데 드시고 나면 확실히 이제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드셔보시면 확실히 화장실 갔을 때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장 건강이 안 좋다라든지 하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그런 쪽에 조금 결핍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섬유질이 풍부한. 섬유질 중에서도요, 수용성 섬유질이라는 거는 물에 녹는 겁니다. 물에 녹아야지 미생물들이 먹고 발효를 시킬 수 있죠. 이제 지나갔지만 겨울에 귤 같은 거. 귤 많이 드시면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 같은 게 장 건강에 이제 유익한 그런 균들의 먹이가 되죠. 그럼 저는 유산균 하면 이제 어머니들이 요거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요거트는 유산균이 얼마나 들어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응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다들 이제 요구르트 먹거나 요거트 많이 찾아 먹잖아요. 그럼 그 요거트 안에는 정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나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유산균이 거기 몇 마리 들어있는지 그 단위 같은 게 뒤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억 마리 이상 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걸 드신다고 그래도 사람의 장에까지 거기 들어있는 유산균들이 살아서 가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해로운 균들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위에서 산하고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내보내가지고 다 죽입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요거트에 들어있는 그런 유산균, 유익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얘들이 일단은 다 죽어요. 장까지 가기에는 부족하군요.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살아서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도 이미 장 속에 텃세를 부리는 기존의 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겨우 고생을 해가지고 갔는데 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하고 자리를 안 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요. 더더군다나 어떤 그런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먹기로 해서 사는 거에는 최적화가 돼 있는데 사람의 장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음식에 남은 것들을 먹고 살기에는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음식만으로 충분한 어떤 유산균이나 장에 좋은 그런 음식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따로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영양제 얘기를 했는데 가루로 된 거 이렇게 스틱형으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걸 챙겨 먹어야 되는 건지, 어떤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선은 본인이 그런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바꿔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유산균은 뭐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렇게 캡슐로도 만들고 분말로도 만들고 한 거지 음식으로 그런 먹이를 넣어줘서 키워주는 방법으로 이게 지금까지 인류하고 그런 유익균들이 살아온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균을 찾아내는 것도 그래서 막 저기 아프리카 오지 또는 뭐 아마존의 오지까지 찾아가야 되는 게 그분들의 식생활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생활을 우선 바꾸시는 게 우선이고 그러나 그걸로 잘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수 있는데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로 나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균의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코팅을 해놔가지고요. 그래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한테 잘 맞는 걸 골라서 드셔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암 환자라든지 면역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유익한 균이라고 넣어줬는데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를 끼칠 때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 유산균을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무슨 된장이나 고추장 그런 발효식품 그런 발효식품도 그런 좋은 균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음식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음식을 통해서도 먹고 있고 유산균 뭐 따로 챙겨 먹는데 유산균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근데 약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오늘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일단은 음식이든 무슨 아까 말씀하신 약으로든 섭취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뭐 내 위생 상태라든지 식습관에 따른 그 장내 환경이 더 우선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콩이라든지 뭐 오메가3가 많은 생선, 귀리나 바나나, 미숫가루 이런 것들을 함께 섭취했을 때 몸에 유익한 유산균이 성장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습관이 우선이 되고 또 몇 천억 개 그 유산균이 들어있다라고 또 많이 나오잖아요. 또는 네네. 균주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균주가 함께 있다.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장까지 살아서 가는지는 저도 의문이 많았어요. 유산균을 먹었다고 해서 뭐 장이 건강하다 보니까 뭐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가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뭐 운동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잘 챙기는 것 그리고 좋다고 하는 거는 일단 저는 먹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도 통하는 게요. 제가 봄마다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봄에 봄나물을 넣고 비빔밥을 해서 먹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먹고 나가지고 이게 정말 장 건강에 좋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먹어야지 하고 집에 있는 봄나물을 다 모아가지고 비빔밥을 한 그릇, 두 그릇 너무 많이 먹으면요 배가 아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 뱃속에 있는 우리 장 안에 있는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먹이, 그런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 게 좋은데 이것도 지나치면 또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드실 때 주의사항은 이게 막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니니까 적절한 구간을 지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을 이제 음식 말고 어떤 제품으로 드시는 경우에도 A라는 사람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B라는 같은 가족 중에서도 또 다른 식구가 먹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마치 지문이 다른 것처럼 우리 장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연구가 안 돼 있는 부분은요.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균들이 제일 좋을까? 네. 이것저것 먹어보고 만든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마치 우리가 혈액형이나 지문을 조사를 하듯이 장에 있는 그런 균들을 봐가지고 당신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더 좋을 거다, 장 건강에. 라든지 뭐 이런 균을 먹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것까지 나중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모릅니다. 네, 오늘 맛있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맛있는 드레싱도 직접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는데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음식과 맛을 사랑하는 두 분에게 건강한 음식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먹으면서 즐겁고 맛있지만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생기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저는 누구랑 음식을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어쨌든 뭐 칼로리보다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좀 밸런스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주 씨도 뭐 한마디 하시죠. 이제 잘 챙겨 먹자. 배달 음식 그만 먹자. 건강할 때 지키고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자. 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토크 콘서트 4U는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해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일생 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건 우리의 바람이고 또 생명을 주신 하느님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한 음식과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맛있는 이야기로 함께해 주신 정재훈 약사님, 김혜원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